첫 번째 경기 알힐랄 대 광주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힐랄은 사우디 무대에서 꾸준히 정상권을 유지하는 최상급 전력 보유팀이며 미트로비치는 제공권 장악과 세트피스 집중력이 뛰어난 전방 피지컬형 자원이며 말콤과 알도사리는 각각 좌우 측면을 이용해 드리블 및 컷인으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이 강하게 작동되며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도 타이트하게 유지되어 상대의 빌드업 전개를 지속적으로 차단한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킥 정교도, 미트로비치의 위치 선정 능력, 그리고 세컨볼 장악력은 ACL 무대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된다. 무엇보다 사우디 기후와 잔디, 홈팬의 응원이 결합된 환경적 이점이 압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는 전술적 조직력이 뛰어난 팀이지만 이번 경기의 변수는 전력 구성 외적 요인에 있고 브루노의 부상으로 인해 중원 밸런스에 균열이 생겼으며 헤이스 아산이 5우성으로 구성된 공격진도 사우디의 강한 압박 속에서는 기동력 저하가 불가피하고 가장 큰 문제는 장거리 원정으로 인한 체력 저하와 시간대 적응 실패 가능성이며 인천공항에서 시작되는 긴 여정, 현지 기후 적응의 어려움, 그리고 훈련량 저하 등은 경기 집중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세트피스 수비 시 피지컬 열세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공중볼 대응 및 문전 세컨볼 대처 능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알힐랄은 홈이라는 환경적 장점과 피지컬 우위, 세트피스 집중도까지 모두 우위에 있으며 경기 주도권을 놓칠 가능성이 낮고 광주는 전술적으로 훌륭한 준비가 예상되지만 현실적인 체력 부담과 환경 적응 실패 가능성, 그리고 키플레이어의 부재가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이번 경기는 실질적인 전력보다 경기 여건과 피지컬 격차가 승부를 가를 구조고 알힐랄의 승리가 유력한 시나리오다. 두 번째 경기 발베이크 대 위트레흐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발베이크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측면 전개와 중거리 슈팅 위주의 전술을 시도하고 있고 하지만 최근 7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부진한 흐름 속에서 팀 전체의 경기력과 집중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고 주축 수비수 보겔스와 미드필더 반 오스크의 부상 공백이 여전히 메워지지 않으며 수비와 중원 간 간격 유지가 무너진 상태다. 위트레흐트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경기 조율 능력이 뛰어난 미드필더 라인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보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할러가 전방에서 피지컬을 기반으로 한 제공권 장악과 마무리에 능하며 미겔 로드리게스와 카틀린이 전방 압박과 이선 침투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단 이크발과 엘 아르기우이의 이탈이 있긴 하지만 기본 전력과 전술적 안정감에서 큰 손실은 없는 상황이다. 발베이크는 연패 흐름과 더불어 수비 전환 불안, 팀 분위기 저하까지 복합적인 악재에 시달리고 있고 위트레흐트는 점유율과 밸런스를 기반으로 흔들리는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고 이 경기는 전반적인 흐름과 전술 완성도 모두에서 위트레흐트가 확실히 앞선다. 세 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하이덴하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전개와 박스 근처 연계 플레이가 정교한 팀이며 특히 중앙 미드필더 운다브는 후방과 전방을 연결하는 박스투박스 유형으로 수시로 전진하여 데미로비치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루트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고 측면에서는 퀴리히가 넓은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를 넓히고 중앙에서 공간을 창출하는 움직임의 완성도가 매우 높고 홈에서는 전반부터 강한 템포로 몰아붙이며 주도권 유지력이 매우 안정적이다. 하이덴하임은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운영에 집중하지만 최근 3연패를 기록할 정도로 전술 응집력과 수비 집중력 모두에서 붕괴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수비 중원 간격 유지가 무너지며 중앙을 활용한 상대 전술에 반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실점하고 있으며 공격에서는 콘테의 단독 돌파 외에는 뚜렷한 전개 루트가 없고 최근에는 체력 저하와 후반 집중력 저하 현상도 겹치면서 대량 실점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전개 유연성과 박스 근처 마무리 능력을 갖춘 팀이며 하이덴하임은 수비 구조의 전술적 완성도가 붕괴된 상황이며 경기 전체 흐름은 슈투트가르트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PSG 대 오지시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리는 좌우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특화된 구조로 이강인의 템포 조율과 크바라 덴벨레의 컷인 돌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고 전방 압박 회복력이 뛰어나며 빌드업 후 침투 전환 속도가 리그 최상위 수준이며 특히 중원에서의 탈압박 측면 확장 세컨볼 회수까지의 사이클이 매우 정밀하게 작동된다. 니스는 윙백의 수비 가담 지연과 300간의 커버 범위 부족으로 하프 스페이스 수비 구조가 무너지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고 본비토 이탈로 인해 수비 간격 조절이 느슨해졌고
은돔벨레의 결장으로 인해 탈압박 후 전개 타이밍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전체적인 라인 유지력이 흔들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붕괴가 심화될 위험이 크다. 파리는 측면 확장과 전환 타이밍에서 전술적 완성도가 높으며 니스는 반복적인 수비 간격 붕괴와 빌드업 불안정으로 인해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여지가 부족한 상태고 전반적 리듬 조율 능력과 수비 대응 완성도 모두에서 파리 쪽 우위가 뚜렷하다. 다섯 번째 경기 스토크시티 대 셰필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토크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베주노 마누프 알하마디 조합을 통해 중앙과 좌측 위주의 전개를 시도하는 구조고 베주노는 탈압박과 측면 연결에 능하지만 전개가 다소 단조롭고 세컨드볼 연계가 끊기는 흐름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스티븐스와 로즈가 빠진 좌측 수비는 조직력과 커버 타이밍이 뒤처지며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주는 실점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전개 속도 대비 수비 전환이 느려 압박을 받으면 공간 조율 실패로 이어지는 장면이 많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4-4-2 포메이션으로 캐넌 무어 투톱을 앞세워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중앙을 하메르가 조율해주는 구조고 하메르는 탈압박 후에 전진 패스와 박스 근처 세컨드볼 마무리에 능해 상대가 정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기회를 만드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한다. 수적 열세는 부상자 다수로 인해 존재하지만 스토크의 전개 단조로움과 템포 지연은 오히려 셰필드의 압박 전개 타이밍을 돋보이게 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스토크는 조직적인 수비 유지에 실패하고 있으며 셰필드는 압박 타이밍과 전개 속도를 앞세워 박스 안을 빠르게 공략하는 전술을 안정적으로 구사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흐름과 구조 모두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주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페예노르트 대 츠볼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예노르트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날카로운 측면 돌파를 병행하는 팀이며 우에다가 최전방에서 피지컬과 공간 활용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하지 무사와 파이샤오가 이선에서 끊임없이 공간을 파고든다. 중원은 밸런스가 안정돼 있으며 경기 전환 속도와 라인 간격 유지 능력도 리그 내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즈볼레는 동일하게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원 압박과 수비 집중력에서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고 벤테와 반덴베르흐가 미드필드에서 버텨주고 있지만 크라스테프 중심의 공격 전개는 속도감이 떨어지고 결정력도 낮고 특히 수비진이 압박을 받을 경우 라인이 무너지는 빈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 뒷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페예노르트는 안정적인 중원 구조와 빠른 템포를 바탕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고 즈볼레는 수비 집중력 저하와 조직력 붕괴로 인해 상대 전방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페예노르트가 홈에서 확실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다.